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쌤의 미디어 교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캡컷 휴대폰 버전을 활용해서 자막 기능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자막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목 자막, 영상을 보조하는 내용 자막, 즉 캡션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작진 자막이 있습니다. 다른 자막은 이해가 잘 되실 것 같고, 제작진 자막은 영화 마지막에 올라가는 크레딧을 의미합니다. 유튜브와 같이 플랫폼에 올리는 영상에는 제작진 자막을 잘 활용하진 않지만, 다양한 자막의 활용법에 대해서 두루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작할 수 있는 영상의 폭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자막 종류별로 하나씩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자막이든 타임라인에서 자막을 넣을 곳에 먼저 편집 기준선을 가져다 둡니다. 해당 자막의 위치가 자막이 시작하는 곳이 이 편집 기준선이 서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단의 기능창에서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텍스트 세부 설정이 이렇게 다양하게 뜨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설정이 전부가 아니라 오른쪽에 스크롤을 넘기면 설정들이 더 보이겠죠. 잠깐 이걸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앞부분에 있는 텍스트 추가는 자막의 내용을 입력하고 설정을 바꾸고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즉 자막과 관련된 모든 기본 기능이 들어있는 메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스티커는 자막을 영상 분위기에 맞게 꾸며줄 수 있는 효과들을 모아둔 것이죠. 자동 캡션은 음성을 인식해서 자막으로 자동 변경해주는 기능이고요. 텍스트 템플릿은 테마에 맞게 글자체, 색깔, 효과 등의 값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자막 설정입니다. 자동 가사는 자동 캡션의 음악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끝쪽에 있는 그리기는요. 디지털 화면에 손글씨로 직접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메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부창에서 우리가 오늘 자세하게 배울 것은 텍스트 추가를 눌렀을 때 나오는 자막의 기본 기능들입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하단의 창이 키보드로 바뀌면서 모니터 창에는 이렇게 텍스트가 바로 적용되는 모드로 바뀌죠. 자, 우리는 가운데 있는 텍스트 입력 부분에 글자를 먼저 써줄게요. 자, 선택을 모니터에다가 하셔도 좋고 아래쪽에 텍스트 입력 부분에다가 하셔도 좋습니다. 제목부터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저는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달쌤의 하우스 라고 영상 제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막을 한 화면에 하나만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개의 자막이 있을 경우에 아래 메뉴에 보이는 글꼴, 그리고 스타일, 효과, 애니메이션, 말풍선 등등을 각각 적용해줘야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래 메뉴에서 글꼴을 눌러서 원하는 글꼴을 선택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캡컷에서 제공하는 글꼴들이니까요. 그 이외의 글꼴들을 받고 싶으시면 여기 글꼴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글꼴이 휴대폰 안에 없기 때문에 추가를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여러분들은 글꼴을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받으실 수 있겠죠. 근데 이때 반드시 영상에도 사용할 수 있는 상업적 이용이 무료인 저작권 프리 자막을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공하는 글꼴들은요. 캡컷에서 제공하는 글꼴이기 때문에 캡컷 편집을 하신 영상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어 글꼴 중에서 원하는 글꼴을 하나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바로 글꼴을 누르게 되면 상단의 모니터 창에 글꼴이 바뀌는 것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스타일을 눌러볼게요. 스타일에는 굉장히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제일 처음 눈에 띄는 것이 이 다양한 모양의 T들일 겁니다. 요거는 설정값이 테두리와 글자색이 고정되어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세부 설정을 변경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수동으로 할 수 있는 텍스트 획
배경, 그림자 등등등의 메뉴가 한꺼번에 담겨있는 이 아래 메뉴를 이용해서 자막을 수정해 보도록 할 건데, 우선 지금 스타일 단계부터 글자 디자인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글자 디자인이 시작되기 전에 여기 지금 상단을 보시면 지금 자막이 여기 이렇게 감 하나만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뒤에 배경이 등장하는 맨 앞부분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지금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자막 뒷부분에 배경을 띄워준 뒤에 이 자막과 어우러지는 색깔로 색깔을 바꾸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글자의 색, 텍스트의 색이 하단에 뜨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원하시는 색을 직접 손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고르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원하는 색깔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 여기 앞쪽에 있는 색상표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그러면 하단에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원하는 색을 고르고요. 위에 명도와 채도 중에서 해당하는 계열의 색깔을 직접 클릭해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노을색과 비슷한 색을 적용했죠. 자, 그 색상을 지정하셨다면 체크를 눌러줍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노을색하고 같은 색을 글자색으로 했더니요. 이번에는 얘가 눈에 잘 띄질 않죠. 네, 일부러 이렇게 저는 설정을 했는데 다른 설정들을 좀 함께 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자, 먼저 글자색을 지정하신 게 텍스트였다면 그 다음에 획으로 넘어가 볼게요. 획은 글자 겉에 두께를 지정하는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테두리를 두께로 지정하는 것은 자막의 명시성 때문에 굉장히 자주 쓰이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배경으로 사용하는 화면이 저처럼 단일한 색상 톤이 아니라 이 화면이 복잡한 색깔들로 이루어져 있을수록 테두리를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흰색이나 검정색 테두리를 반드시 이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회계 색깔을 고르시면 하단에 굵기도 조정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 회계 색깔은 뭐 흰색이나 검정색은 어느 색깔이나 다 받겠지만 대체로 내가 지금 선택한 글자색의 보색이 되는 좀 눈에 잘 띄는 색을 고르곤 합니다. 저는 분홍색을 한번 눌러볼까요? 네, 눈에 잘 띄네요. 흰색도 좀 더 깔끔한 느낌을 주죠. 이렇게 테두리의 색깔도 골라보았습니다. 하단에 있는 게 회계 굵기인데요. 요거를 좀 앞쪽으로 가져가서 숫자를 줄이면 모니터 화면에 바로 얇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조금 더 명시성이 중요한 자막이다. 저는 지금 이게 제목이거든요. 제목의 경우는 획을 좀 굵게 줄 수 있겠죠. 테두리를 지정하셨다면 배경을 지정하실 수도 있어요. 이 테두리로 충분하게 자막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배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인터뷰할 때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표시해주는 그런 자막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럴 때 활용을 하고요. 아래로 내리시면 이 자막의 불투명도, 그러니까 얼마나 투명하게 만드는가 하는 부분을 여기서 조정하시면 모니터 창에 이렇게 뒷부분 배경이 반투명하게 들어가 있죠. 그 정도를 여기서 조정하는 거고요. 모서리 반지름의 경우에는 얼마나 둥글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높이와 너비의 경우는 지금 이 자막을 둘러싸고 있는 박스에 충분한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높이와 너비가 네. 이 전체 아마 화면의 너비만큼 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XY 오프셋은 글자와 박스의 상호 위치를 조정하는 건데요. Y는 세로축, X는 가로축이죠. 한번 조정해 볼게요. Y는 세로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이시죠? 지금 분리되는 거. 네, 이렇게 박스와 자막을 배치시킬 수도 있겠죠. X는 가로가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타일 부분에서 배경을 만져 보았습니다. 하지만 배경은 원하지 않으시면 꺼두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끌게요. 그리고 그림자가 있죠. 눌러볼까요? 그림자의 경우는 색상,
뭐 등등등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저는 흰색 그림자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겠다고 색깔을 선택하면 하단의 메뉴가 나오죠. 네. 글자도 투명도 조정할 수 있고 이제 흐리게 하는 거는 얼마나 퍼지게 할 것인가의 문제고요. 거리는 재밌는 게 글자와 분리되는 거리입니다. 네, 이걸 깊이 줄수록 많이 줄수록 자막 그림자가 더 깊게 드리워졌다는 느낌이 들겠죠. 각도는 어느 부분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연출할 것인가의 문제겠죠. 네, 자막 요 그림자의 설정의 경우도 원하지 않는 경우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칫 잘못 쓰면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격. 간격의 경우는 한글로 치면 이제 문장 정렬 같은 겁니다. 그래서 문장이 여러 문장일 경우에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걸 어느 정도 확대할 것인가, 그리고 문자 간격의 경우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고요. 제가 지금 조정한 대로 화면이 바뀌고 있죠. 줄 간격의 경우는 두 줄 이상일 경우에 유효하겠죠. 제가 두 줄 이상으로 글을 쓸 경우에 이제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훨씬 숫자를 적용할수록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굵은 기울임꼴 같은 경우에는요. 글자의 볼드체, 이탈릭체, 언더라인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해당하는 글자체에서 더 굵게, 그다음에 옆으로 기울이게 하단에 밑줄 친 자막을 만들 수 있는 설정들입니다. 네, 이렇게 스타일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스타일 메뉴에 들어있는 자막의 크기와 위치, 각도까지도 이 위에 모니터 창에서 직접 자막을 보면서 수동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자 여기 흰색이 보이시죠? 테두리 부분. 이 흰색 네모칸 우측 하단을 여기 표시를 손으로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고 떼지 않은 채로 줄이면 자막이 줄어들고요. 각도를 틀면 위에 각도가 조정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와 각도가 됐다 그러면 손을 떼시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막의 한가운데, 즉 이 흰색 테두리 네모 가운데 부분, 이 부분을 손으로 잡고 이동을 시켜볼게요. 그럼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편집 효과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편집 효과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요. 여기 이렇게 다양한 설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정해져 있는 혹은 화려한 자막을 혹은 특정한 색상 계열의 자막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미 설정이 고정되어 있는 자막들을 활용하셔도 되는데 이제 이쪽 편집 효과에 들어있는 자막들을 선택을 하실 경우 주의하실 점은 기존의 자막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설정으로 만들어 두었다면 이전의 설정들은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편집 효과에 있는 자막을 쓰실 분들은 이거를 누르신 다음에 자막의 내용과 설정들을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막 기본 설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까지 지금 이제 글꼴과 스타일, 편집 효과까지 했는데 이 세 가지를 완료하셨다면 일단 이 자막 설정을 좀 저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막의 우측에 보이는 V 체크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럼 타임라인에 이렇게 자막 클립이 새로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자막의 재생 시간입니다. 자막은 누군가에게 읽히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명시성과 가시성이 중요한데요. 일단 명시성은 우리가 아까 디자인 작업을 할 때와 같이 자막을 배경과 관계없이 잘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색상 테두리 같은 것들을 조정하는 것이죠. 가시성의 경우는 시간이 포함된 동영상 안에서 이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충분히 재생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앞부분에 있던 디자인 작업을 명시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가시성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모니터 창에서 지금의 기본 설정대로 이 자막과 영상을 한번 함께 재생을 해 볼게요. 이 자막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읽지 마시고 소리를 내서 자막을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 봅니다.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앞으로 가서 재생 버튼을 눌러서 달샘의 하우스. 네. 저는 충분히 읽히는 것 같아요. 자막이 짧은 경우에는 이런데 만약에 부제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글씨가 더 있겠죠. 그런 경우에 당연히 자막의 재생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자막이 늘어나는 시간만큼 뒤에 배경이 되는 배경 영상도 더 늘려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막을 넣고 나서 확인할 작업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자막이 충분한 시간 동안 잘 읽히는가. 둘, 자막의 배경이 자막과 함께 잘 보이는가. 이렇게 지금 자막의 경우는 늘려주거나 줄여주는 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클립들하고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셔서 길이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두꺼운 흰색 부분에 손으로 꾹 누른 채로 줄여주거나 다시 꾹 누른 채로 늘려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문제는 이 자막과 같이 붙어야 되는 뒤의 장면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타임라인에서 그냥 읽어보건데 여기까지는 앞부분에 내가 원하는 제목 배경에 잘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효과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까지 겹쳐져 있고 이제는 뒷부분에 있는 영상을 자막이 침범하고 있죠.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속도 조정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영상 클립의 속도를 조금 조정을 해서 이 자막의 길이에 맞춰줄 수가 있겠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이미지가 영상이 아니라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가 꺼져 있는 상태인데요. 사진의 경우는 얼마든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자막보다 살짝 더 길게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자막으로 다시 돌아와서 재생을 해보도록 할게요. 달샘의 하우스. 네, 이렇게 지금 뒤에 있는 배경보다 자막을 짧게 설정한 이유는요. 여기 전환 효과를 피하기 위한 겁니다.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는 전환 부분이 자막 클릭과 만나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효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화면에 집중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막이 끝나고서 전환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자막 편집을 하시면 영상이 굉장히 매끄럽게 편집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막과 해당 자막의 배경 클립 길이까지 조정을 했다면 이제는 자막에다 효과를 좀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막이 등장하고 사라질 때 지금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재생을 한번 해볼까요? 자, 화면 뒤에 있는 배경보다 자막이 먼저 나와 있고요. 지금 배경이 사라지기 전에 자막이 띡 하고 그냥 사라지죠. 네, 이런 부분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요 효과를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아래쪽에 자막이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 자막을 수정하시고 싶다면 자막을 수정하는 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저는 숨어 있지만 모니터 창에 보시면 펜 모양 버튼이 있습니다. 한 번만 그냥 클릭하시고 모니터 창에 펜 모양 버튼을 누르시면요. 다시 자막을 수정할 수 있는 이런 창이 뜹니다. 물론 여기서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고 V체크를 누르면 자동 저장이 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니터 위쪽에 가려져가지고 이게 안 보였잖아요. 네, 이렇게 펜 모양 버튼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냥 하단에 있는 자막창을 더블 클릭하셔도 수정하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용부터 나오는데 이걸 하실 필요가 없고 우리는 앞에 있는 세 개는 이제 설정이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단에 세부 메뉴에 입장과 퇴장과 고리가 있는데요. 일단 입장은 자막이 시작할 때, 즉 등장할 때 효과를 얘기하고요. 퇴장은 자막이 사라질 때, 들어갈 때 효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리는 특정한 효과를 계속 반복해주는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고리 같은 경우에는 자막이 계속 나와야 되는 뭐 로고라든지 아니면 방송의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정한 부분에다 계속 띄워줄 때 쓰시면 좋고, 우리가 지금 하게 될 효과는 입장과 퇴장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입장 효과를 누르고요. 누르면 이렇게 약간 파란색으로 바뀌죠. 그리고 아래에서 원하는 효과를 선택해 볼게요. 그럼 바로 위에 모니터 창에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어떤 효과인지를 확인하신 뒤에 이제 아래에 세부적인 설정을 하나 만져 주시면 되는데요. 그 설정은 어떤 거냐면 지금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죠. 여기 지금 왼쪽에 쭉 긴 실선이 하나 나와 있고 그 실선의 왼쪽에 파랗게 적용되어 있는 이 구간은 뭐냐면 글자가 나와 있는 전체 길이 중에 요만큼 등장 효과를 넣을 겁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 효과의 적용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화살표를 눌러가지고 한번 적용 시간을 조금 늘려보세요. 그러면 위에 초가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재생을 해보면 아까보다 전 조금 늘렸거든요. 재생을 해보면 노출이란 효과를 줬고 그 효과를 조금 긴 시간 동안 적용을 하겠다 라는 설정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효과를 하나 눌러서 시간을 지정한 다음에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퇴장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퇴장 효과는 효과가 이 오른쪽에 나타나요. 퇴장은 이번에는 이렇게 쑥 내려가는 효과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효과를 적용하는 순간 오른쪽에 붉은색 표시가 나오고 역시 화살표가 딸려있는 단추가 나오죠. 요거를 누르고 원하는 시간만큼 적용을 해주면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효과 적용된 거 확인되고 퇴장 효과 적용된 거 확인이 되죠. 네, 이렇게 원하시는 효과를 선택한 뒤에 체크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대로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타임라인에서 확인해 볼까요? 효과를 적용하기 전과 후에 뭐가 달라졌나요? 네, 자막의 이름만, 내용만 떴던 것이 왼쪽의 화살표, 오른쪽의 화살표, 애니메이션이 적용됐다는 표시가 따로 뜬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재생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서 자막이 등장할 때와 사라질 때 어떤 효과가 잘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이렇게. 네. 효과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데요. 나중에 수정한 효과, 마지막 효과만 기억하니까요. 꼭 마지막에 모든 설정 바꾸시고 글자 입력창 옆에 있는 V체크를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했던 과정을 반복해서 새로운 자막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번에는 제목이 아니라 이 타임라인에 있는 제목 이외의 영상들의 내용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보조 자막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 볼게요. 자, 내가 자막을 넣기를 원하는 클립을 하나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작점을 한번 맞춰 보고요. 네, 여기로 한번 해 볼게요. 자막이 시작한 지점에 인디케이터를 맞춰 놓고 하단에 텍스트 추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 볼게요. 아까보다 훨씬 내용을 길게 썼죠? 그리고 글꼴 조금 잘 보이는 걸로 볼게요. 그리고 스타일에 가셔서 원하시는 스타일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글자는 흰색, 획은 검정색 혹은 붉은색 이런 걸로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줄 간격도 이제 적용이 되겠죠? 위아래로. 지금 너무 안 보이시잖아요. 자, 자막을 손으로 이럴 때는 위에서 아래로 위치부터 조정을 해놓은 뒤에 위치와 각도 조정할게요. 좌측에 정렬을 할 건지 우측에 정렬을 할 건지. 네, 뒤에 있는 건 세로 설정입니다. 저는 좌측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운 애니메이션을 따로 적용했었는데 여기서 저장하고 애니메이션 따로 적용하지 않고 바로 애니메이션으로 넘어오셔도 됩니다. 사실 여기 내용 자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단순한 페이딩 효과
그다음에 시간을 조금만 줄여줄게요. 왜냐면 중간에 장면이 계속 빠르게 바뀌니까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편집을 하시면 되고요. 퇴장 효과도 조금 얌전한 효과, 그냥 쓱 사라지는 디졸브 효과 적용을 해주고, 역시 뒷부분에 등장하는 퇴장하는 길이도 조금 줄여줄게요. 네, 그 다음 재생을 해보면 바로 어떻게 등장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바로 보이죠?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V 체크 버튼을 눌러서 저장해 줍니다. 네, 이제 재생을 해봐야 되겠죠. 재생을 하면 가장 애정하는 공간, 넓은 수납 공간을 하는데 끊겼죠. 이럴 경우에 이제 자막의 길이를 조정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막의 길이와 더불어 자막이 부족하다면 뒷부분에 배경이 되는 사진이나 영상을 늘려주는 것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막 선택하고 흰 테두리 부분, 두꺼운 부분에다가 손 대시고 떼지 말고 쭉 늘려주세요. 저는 아무래도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여기 있는 사진들도 조금씩 길게 조정을 해서 맞춰봐 줄게요. 자, 그래서 아까 팁 드렸죠. 제가 자막을 눌렀을 때 여기 지금 이 부분에 보면 전환 효과가 들어가기 전까지 자막이 나오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번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재생을 하면 가장 애정하는 공간, 넓은 수납 공간을 자랑하는 부엌입니다. 저는 딱 좋네요. 네, 이렇게 한번 내용을 보조해주는 보조 자막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조해주는 이런 자막들이 지금 이 장면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장면들을 매번 할 때마다 만들어야 하느냐? 아니죠. 그럴 때는 기존에 만들어둔 자막을 복사해서 이 설정 그대로를 가져다가 쓰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복사를 하게 되면 내용까지 복사가 돼요. 근데 복사해서 붙여넣은 뒤에 뒷부분에 나중에 붙여넣은 자막을 수정해서 내용을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 요거를 이제 자막을 복사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임라인에서 지금 방금 만든 요 내용 자막 있잖아요. 여기. 네, 여기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하단에 메뉴가 있어요. 네, 이건 자막 세부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막을 선택하면 자막이 나오고 이제 영상을 선택하면 영상과 관련된 세부 메뉴가 나오는데 자막을 선택한 거죠, 지금은. 네, 자막을 선택을 하니까 아래 세부 메뉴에 복사라는 메뉴가 있죠. 네, 이 복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복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복사가 되는지 보세요. 바로 아래쪽에 생겨요. 그러니까 자막 트랙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되는 거죠. 네. 이 한 줄을 트랙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영상 트랙 하나, 자막 트랙 하나가 있었는데 자동으로 자막 트랙이 하나가 더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얘를 옆으로 이동해 주면 되겠죠. 이 자막 트랙에 들어있는 이 자막 클립 한 개 아래쪽에 복사된 거를 가운데 부분을 손으로 잡고요. 잡아 볼게요. 잡아서 옆으로 이동을 먼저 해줄게요. 자, 어디로 이동할 거냐면 저는 이 기타가 있는 부분까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자막은 시작점을 어디부터 할 건가? 그게 중요하죠. 네, 시작점을 잡아주고요. 지금 내용은 우리가 아까 복사했던 게 부엌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내용도 그대로 복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당하는 자막 클립을 누르시고 상단에 모니터 창 보시면 여기 펜슬 모양 있죠? 거기를 누르셔도 되고 여기 타임라인 안에서의 자막 부분에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만 한번 먼저 바꿉니다. 자, 두 줄짜리 자막을 한 줄짜리 자막으로 바꿨고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뭐 뒤에 이제 배경이 달라졌으므로 뭐 색깔을 조금 글자는 그대로 흰색으로 두고 테두리 색깔만 한번 다른 걸로 바꿔보겠다 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얇은 팩의 경우는 조금 더 굵게 줄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세부적인 효과들과 뭐 애니메이션도 다른 것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가급적 이렇게 복사해서 쓰시는 경우에는 이런 효과들은 통일해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적용하고 이제 다만 넘어가는 장면에 따라서 이런 효과 길이 정도는 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정이 필요하시면 조정을 하시면 되고 저장을 해보면 처음부터 봐야겠죠? 효과를 짧게 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소리내서 읽는 것이 자막의 기본이죠. 책과 음악이 공존하는 내 사랑 서재. 네, 지금 약간 보니까 옆에 장면으로 넘어가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전환 효과가 들어가기 전까지 자막의 길이를 흰색 부분 나올 때 두꺼운 부분에다 손 놓고 쭉 드래그해서 밀어줘서 자막을 좀 줄여줄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과 음악이 공존하는 내 사랑 서재. 네, 충분히 잘 읽힙니다. 네, 이렇게 내용을 수정하시는 방법도 한번 배워보셨습니다. 자, 이제는 좀 움직이는 모션이 있는 자막을 만들어 볼게요. 보통 우리 영화 끝날 때 보면 아래에서 위로 자막이 흘러가죠. 네, 그런 제작진 자막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영상에다가 한번 제작진 자막을 만들어 볼게요. 편집 기준선을 이렇게 가져다 놓고 하단에 텍스트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네,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문장을 이제 여러 줄로 나눠서 한번 써볼 거고 보통의 제작진 자막에서 많이 쓰는 설정대로 한번 제가 입력을 해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뭐 촬영, 편집, 음악, 장소 등등등 뭐 감사한 사람들, 뭐 고맙습니다까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길어지려면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는 게 작성을 한다고 해서 자막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화면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니까요. 이렇게 써주시고 이제 스타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스타일 넘어가셔서 다른 자막이랑 다 똑같이 하셔도 되는데 좀 이렇게 한번 이번에는 있는 설정으로 바꿔볼까요? 이걸로 바꿔볼게요. 다 똑같이 하셔도 되는데 이 제작진 자막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자막이 그냥 이대로 멈춰진 채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는 자막은 더 읽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막들이 한데 뭉쳐져서 모여 있으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설정들은 다 원하시는 대로 바꾸셔도 되는데 요 설정 여기 보면 간격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줄 간격이죠. 줄 간격을 평상시 자막을 만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길게 이렇게 많이 벌려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쓴 자막에 넘어가 버렸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이따가 우리 이걸 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놀라거나 하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자막을 만들어 줄게요. 간격이 이제 뭐 기준이 얼마 정도 돼야 되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글자체에 따라서 줄 간격 조정 수치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저는 최소 30 정도는 넘겨서 주시라 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자막의 간격을 조정했다 그러면 좀 작잖아요. 제목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커도 될 것 같아서 약간만 더 조정을 해줄게요. 너무 큰가요? 실제로 화면에서 보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해 주시고 자막이 올라가는 위치도 가운데 이대로 괜찮으시면 그냥 두는데 조금 나는 왼쪽에서 얘들이 움직였으면 좋겠다 하시면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막이 올라갔으면 하는 부분을. 그리고 이렇게 크레딧 자막 올라갈 때 배경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배경을 투명도를 줘서 쓸 수도 있겠고요. 이제 이렇게 높이랑
너비를 조금 더 줄 수도 있겠죠? 조금만 더 반투명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막을 한번 완성해 봤고요. 자, 이제 이대로 저장을 할게요. 지금 요 자막에는 애니메이션이 들어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 애니메이션을 적용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은 입장, 퇴장 모두 없음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체크 누르면 일단은 고정 자막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넣었지만 자막의 아래쪽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네, 이대로 요게 1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진 자막, 제작진 자막에 제일 앞에다가 놓고 타임라인에서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재생 버튼. 자, 아래쪽에 내용이 없죠? 그리고 자막은 엄청 짧고,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우선 뒤에 배경이 되는 이 영상에 맞게 자막 길이부터 한번 늘려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작업을 함께 해볼 겁니다. 길이를 여기 자막을 선택하시고 두꺼운 흰색 버튼이 나오면 오른쪽 거를 잡고 쭉 끌고 영상 끝까지 가줍니다. 네, 됐죠? 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키프레임이라는 새로운 기능 키를 적용을 해서 자막의 움직임을 활성화해 줄 거예요. 프레임이 어떤 거냐면 일단 보여드리면 요거예요. 여기 보면 마른 목걸이 버튼이 보이죠? 요거를 누르면 이제 여기에 요 해당하는 점에 데이터 값을 입력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키프레임 개념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면 뭐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각도라든지 이런 종류의 다양한 데이터 값을 기억하고 있는 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더하기 표시가 돼 있죠. 이거는 키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고 키프레임을 적용하게 되면 네, 해당하는 데이터를 또 바꿀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지금은 키프레임을 어디든 적용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적용할 때 내가 적용을 원하는, 키프레임을 적용을 원하는 게 자막인지, 영상인지, 음성인지 요거를 꼭 클립을 선택하셔야 돼요. 자, 제가 시범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요 개념 자체가 조금 어렵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후에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만든 자막을 우린 조정할 거니까요. 이렇게 선택을 손으로 터치해서 하시고 여기 키프레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편집 기준선 보이시죠? 그 기준선을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자막을 맨 앞으로 가져다가 기준선을 움직여서 선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키프레임을 하나 찍을 거예요. 여기를 터치해서 한 번만 클릭을 하시면 지금 여기에 마른 목골에 점이 찍힌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지요. 여기 해당하는 점이 이렇게 붉게 불이 들어와 있다면 지금 점의 데이터 값을 입력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데이터로 우리가 입력할 거냐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자막이. 그래서 움직이기 직전 단계를 값을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점을 찍고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위에 모니터 창 여길 보시면 지금 자막을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게 이렇게 흰색 테두리 같은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설정은 그대로 두고 위치값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가운데 부분을 손으로 잡고 쭉 내려서 제작진 여기 위에 테두리 부분이 안 보이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를 잡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제작진이 아예 화면을 사라지면 됩니다. 테두리가 보이는 건 상관없어요. 제작진이 사라지는 게 보이시죠? 네. 이 위치 값을 첫 번째 점에다가 우리가 저장을 해 두었죠. 네, 그리고 다시 타임라인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이번에는 마지막 점으로 한번 찍어줄 건데요. 자, 마지막 점 끝부분으로 가서 정확하게 편집 기준선을 맞춘 다음에 다시 키프레임 더하기 모양이 보이시죠? 여기를 눌러서 마른 목골 점을 찍어서 붉은색으로 활성화를 시킨 뒤에
그 다음에 또 다시 모니터 창으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어떤 위치 값을 줄 거냐면 이 자막들이 쭉 다 보이고 마지막에 끝났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자막의 제일 하단부가 위로 가서 안 보이겠죠? 네. 그걸 한번 손으로 움직여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쭉 자막이 다 보일 거고요. 마지막에 고맙습니다가 안 보이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저 마른 목골 값에 적용을 했습니다. 자, 지금 찍은 키프레임에는 위로 숨겨진 이 자막의 위치와 이 크기와 각도 값이 저장이 된 거고요. 아까 우리가 앞쪽에서 적용한 이 제일 앞에 찍은 점에는 그 부분의 위치와 크기와 각도 값이 저장이 된 겁니다. 제가 지금 크기와 각도는 조정하지 않았지만 크기와 각도도 조정이 됩니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걸 모션 그래픽 기능이라고 해요. 모션 그래픽을 하기 위해서는 키프레임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고, 키프레임은 움직이는 최초값과 최후값을 찍어주게 되면 그 중간 부분에 자동으로 애니메이션을 형성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총 2개의 키프레임을 찍었고요. 앞쪽 키프레임은 아래로 숨겨진 상태, 뒤쪽 키프레임은 위로 자막에 숨겨진 상태죠. 이제 중간 과정을 아까 제가 살짝 재생을 거꾸로 하면서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그 과정을 직접 재생해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의 아래에서 올라오면서 테두리와 함께 위로 흘러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흘러가는 자막도 보실 때 마찬가지예요.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네. 지금은 충분한 시간으로 재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제 너무 자막이 내용이 많아서 이 시간 안에 재생이 되는 게 빠르거나 너무 자막이 느린 경우에는 자막의 시간대와 이 배경이 되는 영상 혹은 사진의 시간대를 함께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자막의 양에서 시간을 줄이면 빠르게 재생이 되고요. 정해진 자막의 양에서 조금 더 시간을 늘려주게 되면 천천히 이동을 하겠죠. 그렇게 속도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키프레임을 적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제가 방금 제작진 자막, 움직이는 자막을 만들 때 했던 것처럼 이 자막의 길이를 먼저 정해두고 하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속도를 조정하다 보면 그게 여의치 않은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뒷부분에 자막 길이를 좀 조정했거든요. 그랬더니 끝부분에 있는 키프레임이 사라진 거 확인되세요? 네, 사라졌죠. 되돌리기를 해볼게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키프레임이 끝부분에 내가 지금 잘라서 없애버리고 싶은 부분에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시간에 적용되는 값이기 때문에 다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수정하실 때 조금 조심스럽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키프레임 수정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키프레임에 정확하게 지금 인디게이터 요거 편집 기준선이 정확하게 키프레임이 있는 곳에 닿으면 이렇게 붉게 변합니다. 제가 바깥으로 빼볼게요. 여기 하얗게 된 거 보실 수 있죠? 네, 다시 한번 가까이 가보면 이렇게 붉게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붉게 된 상태에서 여기 위에 모니터 창에서 직접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있는 키프레임도 마찬가지로 수정을 하실 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 있는 키프레임을 지우고 조금 더 앞부분에다가 키프레임을 다시 찍고자 하신다면 뒤에 있는 키프레임이 빨간색일 때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을 때 모니터 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빼기 마른 목골 버튼이 생겨요. 키프레임이 적용된 곳에 편집 기준선이 가게 되면 이게 생기니까요. 요거를 이렇게 빼기를 선택을 하시면 자동으로 삭제가 되거나 자막의 길이를 줄이면 해당 부분 클립에 그 데이터가 없어지게 되므로 자동으로 키프레임도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되살리기를 할게요. 이렇게 키프레임의 적용, 수정, 삭제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위치값만 보여드린 건데요. 사이즈라든지 각도값 이런 것들도 조정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셔서 다른 영상에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캡컷 프로젝트는 자동 저장되니까요. 이대로 닫으시면 됩니다.
자막 설정 중에서 텍스트 음성 변환 부분은 다루지 않았는데요. 이 설정은 녹음 기능과 연동돼 있어서 사운드 편집을 다룰 때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색 보정, PIP 효과, 사운드 편집을 배우게 됩니다. 더불어 작업물을 동영상으로 출력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쌤의 미디어 교육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에 업로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